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1학년이랑 2학년 둘 다 맡고 있고 지금 고1 A반이랑 B반 해서 두 반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대부고 이번에 2024학년도 중간 범위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1번부터 4번까지고요. 고대부고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제 프로필이고요. 저는 우선 2022학년도 개성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북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를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낼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 또 선생님들의 시험지를 보면 이게 열심히 변형을 하셨구나, 혹은 그냥 숫자만 변형을 했구나, 혹은 또 어디서 가져왔구나에 대한 것들이 좀 보이는 실력을 제가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세특을 또 써야 되고, 과목별 세특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고 진로지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저는 세성여고에서는 담임까지 해봤기 때문에 고2 담임을 해봐서 앞으로 이제 학생부나 이런 거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 같은 것들을 제가 좀 해줄 수 있다는 점, 아이들한테도 강조하고, 활동에 대해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새로 이제 오는 고1들한테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고대부고 학습에 있어서 내신과 이제 모의고사형 학습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현재 내신형 학습만 좀 겪어봐서 고등 범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 중학교 때 봤던 성적보다는 더 어렵게 나오기도 했고 성적이 좀 저조했다라고 놀랐을 텐데, 우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의고사에 적용하시면 고대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부고는 사실상 조금 뒤쪽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이 쉬웠어요. 쉬운 편이었고 모의고사형과도 조금 동떨어진 문제들을 출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고대부고에서 전교권이나 상위권을 노린다 하면 내신형 학습 좀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고, 또 요거와 연계해서 모의고사는 하지만 또 따로 실력적인 부분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데 고대부고는 자신의 실력이 이제 학교 시험에 맞춰서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모의고사에 맞춰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50분 동안 20문제에서 많게는 24문제를 풀게 되는 게 내신형 학습이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패턴을 익힐 수 있는 시험이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좁고 그 50분 동안 빠르게 연산을 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최단풀이나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내신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제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사실 봐줘야 됩니다. 한 단원 볼 때마다 테스트 이루어져야 하고요. 뭐 사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원래 교육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시간상 아이들이 한 단원 정도는 봤을 때 좀 테스트를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판단하는 것이 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 학습까지는 학생들이 기본으로 하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수능 4점짜리 문항까지 모두 다 섭렵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꼭 해내야지만이 수학 성적을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당연히 개념 학습 너무너무 중요하고 증명도 많이 해주고 하려고 하지만
생각하는 힘 자체가 좀 많이 길러져야지만 이 수학 실력을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스스로 사실 해설지를 아이들이 급하다고 막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지향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아직 고1이긴 한데 제가 조금 채점을 좀 직접 해주거나 그런 수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습관들이 나중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발전되면 좋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답지를 좀 보지 않고 풀어와서 피드백 받고 생각해보고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1들한테는 답지를 좀 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내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PPT에서는 이제 제가 서술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문항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굉장히 쉽게 저는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채점을 해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논리 구조가 딱딱 떨어지면 웬만하면 점수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남학생들이잖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차근차근 써내려 가진 않고 이제 듬성듬성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답지를 쓸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야지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뭘 구해야 되는지, 조건을 뭘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 같은 거를 확인하고 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술형 학습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그런 풀이 과정 쓰는 거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교정된 학생들은 자기가 검산도 빨리 해서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 바로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다음 보시면 세 권의 문제집을 한 번 풀기 또는 한 권의 문제집을 세 번 풀기인데요.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한 권의 문제집을 이제 세 권 풀기 이런 것들을 권장한다. 뭐 문제집 많이 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도달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양치기가 사실상 저는 수능도 양치기가 적용이 된다면 정확하게만 문제를 풀었다면 저는 수능 1등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거에 적응한 능력이 쌓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추천을 하고요. 중위권이나 조금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한 권의 문제집을 풀고 여러 번 풀고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한 번 더 풀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도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저는 모든 문제를 나눠줬을 때 오답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을 끝까지 남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옆에 고대부고 학생들이랑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숙제 검사를 해서 안 돼 있으면 오늘 7시 반까지 클리닉을 시켜서 공부를 해서 하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숙제를 안 해오면 그 경각심을 가지고 좀 끝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편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부고 이번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쭉 천재류 교과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2차 함수였고요. 무난하게 1학년 수학상 과정에서 반 정도 잘라서 범위를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만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또 아니고요. 다른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본 고대부고 시험지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중하입니다. 뭐 문제 조금 어려웠다는 거 한 문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시중 문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 경쟁 자체는 조금 잘하는 친구면 치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가지고 결국엔 등급이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게 제가 중간고사 제 문제집에서 있었던 문제다라고 해서 조건이 변형됐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어느 문제집에다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문제들이었고 사실상 뭐 중하, 하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곱셈 공식을 어느 정도 다 알았다면 무난하게 적용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웠던 중하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다른 학교 교과서 문제에서 바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사고 문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성북 지역에서 많은 학교들이 쓰고 있는
문제들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교과서 문제도 가끔 이제 어려운 거 골라서 풀리는데 요거 당연히 저랑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무난하게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정말 아니었다. 근데 이 시험지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문제지만은 한 번씩 뭐 유형설을 한번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모의고사 문항을 사실 조금 더 유사 변형이라고 하지만 음의 실수라고 해서 쉽게 변형한 것입니다. 보시면 식 구조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 가 조건 자체가 지금 음의 실수다라는 부분인데 얘가 조금 더 쉽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꼬아서 변형을 내거나 뭐 도형을 평행이동 시킨다든지 혹은 뭐 조건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다른 문제랑 융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창의적인 변형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 저는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서술형 문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에 이제 10점, 100점, 10점이 문제였고 서술형 1번은 굉장히 조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문제도 사실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줄글 형식을 했기 때문에 뭐 길어서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뜯어보면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러니까 글을 읽고 수식을 좀 써낼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에 이제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다 해가지고 뭐 더 알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나오는 부분이고 선생님들께서 뭐 사실 이게 모의고사 문항과 비슷하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교과서 문제나 혹은 이제 다른 문제집 조금 풀었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의 수능과의 연관성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스타일이 고대국어가 조금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평문항 들고 오면서 요거 이렇게 변형하셨고 학평문항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능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좀 풀렸던 문제들인데요. 사실 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매출액을 최대로 하기 위한 최대값, 이차함수의 최대값 물어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물어본 거고 그때 판매 가격에 대해서 너희들이 식을 써서 이차함수를 그릴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을 좀 트레이닝을 제가 시켰기 때문에 서술형은 다들 잘 풀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항 중에서 비슷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게 거의 같은 문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조건만 이제 얘는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1차식을 표현을 준 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을 물어본 정도.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시간 압박 때문에 17번까지 왔으면 이제 점점 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고대부고는 이제 수학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은 시험 문제가 고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그리고 시중 유형서 문제집 그 다음에 조금 학평 문제들에 대한 쉬운 4점 정도 4점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30번, 21번, 뭐 29, 30번, 뭐 20번, 21번 이런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트레이닝 하기보다는 조금 쉬운 4정도 같이 공부하면서 교과서와 시중 문제를 좀 트레이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유형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변 스타일의 변형의 문제로 연습하시면 무난하게 성적이 올리기가 가능하고 또 사실 내신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쌓여서 이렇게 성적이 올리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로도 사실상 고대부고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의지가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상위권에게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쉬운 문제들을 상위권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들을 거의 15번 내에서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문항들, 또 중상 난이도의 문항들을 그 문항들이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연습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강의하고요. 강의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영상, 복습 영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학생들 과제 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에 질문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아서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다음 PPT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겨울 교재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념이었고, 개념 교재들 중에서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또 다른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드 개념까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교재가 있고요. 사실 요 교재는 제가 윈터 때 이미 다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따로 기말고사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좀 실전형으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일요일에도 지금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는 게 뭐냐면, 조금 아이들이 자기가 숙제를 했는데도 모르는 부분, 뭐 수상 질문, 문풀 질문, 개념 질문에서 모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미리 학생들한테 조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클리닉을 좀 심도 있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나 테스트, 학생들이 어쨌든 수학이라는 것도 당연히 성실성과 비례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안 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관리를 조금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이제 제가 54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숙제였다라고 하면 된 부분까지 업로드하고, 혹시 학생들이 조금 더 숙제를 다 해왔다 싶으면 심화 프린트 배부 여부까지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숙제를 잘 했는지, 오늘은 테스트 성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어쨌든 아이들 제가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안 한다는 점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앉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수업 진행도 개성고였을 때는 참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면학 분위기를 제가 개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외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상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첫 중간고사이기도 해서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찍어봐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이제 시상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마다 제가 고1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지도할 때 클리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기출 맛볼 학생들을 미리 선별을 해서 요 기출을 맛볼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대국어 문제만 풀어서는 또 감각을 익힐 수 없기 때문에 뭐 타학교 영문고나 창문여고, 뭐 개성고 요런 학교들의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실제로 내가 볼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8문제나 10문제 정도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한테 시간 내 풀게 한 다음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수준에 관계없이 제가 공부를 했다면 좀 참여하도록, 자신의 실력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기말고사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현재 A반이랑 B반이랑 동시에 같은 문제집을 풀리고 있는데, A반은 벌써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정리랑 유형 한 번만 풀고 바로 심화 대비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면 거의 A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수 있는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벌써 기말 범위를 돌렸고요. 좀 많이 빡세죠. 그래서 돌렸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조금 낮은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지금 요거를 개념 정리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천재류 지금 보시면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과서 출판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걸맞는 이제 교과서 문제 제공하고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말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 모의고사를 좀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50분 동안 풀린 다음에 틀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전이 틀린 거기 때문에 물론 아는 문제도 틀렸겠지만 모르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적어주고 유사 문항들을 뽑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자기가 공부에 욕심 있고 좀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요거 이렇게 배부해 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문항을 딱 읽고 그 문항들에 대해서 여러 번의 연습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가 준비하는 수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학평 문제 부분이 조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고 수능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신은 내신답게 공부하고 학평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실력이 갖춰진다면 학생들이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수학 학습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